컴퓨터 중앙 처리 장치의 내장형 프로그램을 처음 고안한 미국의 수학자이자 물리학자인 존 폰 노이만은 1949년에 이제 컴퓨터로 가능한 일들은 한계에 부딪혔다 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분이 살아서 우리가 컴퓨터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보면 자신이 했던 말을 다시 주워 담고 싶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또한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최고 경영자였던 스티브 발머는 2007년에 아이폰이 의미 있을 정도의 시장 점유율을 기록할 가능성은 없다, 전혀 없다 라는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때만 해도 애플이 마이크로소프트사만큼의 인지도가 있을 때가 아니라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스마트폰이라는 것 자체에 대한 성장 가능성을 짐작하지 못해서였을까요? 지금 스마트폰은 물론 노트북 시장까지 장악하고 있는 애플사를 보면서 무려 CEO라는 사람이 앞날을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했다는 사실이 본인 인생에 지우고 싶은 흑역사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어릴 때 철모르고 했던 행동, 사춘기 시절 괜히 센치한 감성으로 끄적였던 반편지 등 지금 생각하면 얼굴이 다 화끈거릴 정도로 지우고 싶은 과거, 흑역사 하나쯤은 다 갖고 계시겠죠? 안녕하세요. DJ 윈터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시기를 힘들지만 열심히 살아내고 있는 우리 기특한 청소년들, 그리고 그 아이들의 뒷모습만 봐도 마음이 울컥하는 부모님들, 그들 모두를 위한 라디오 평범한 하루 시작합니다. 수원 시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바로 지난 방송 때 수능날이 12월로 옮겨져도 수능 한파라는 단어는 안 쓰게 될 것 같다고 단언했던 게 무색할 정도로 갑자기 불어닥친 한파에 미처 대비하지 못한 몸을 움츠리느라 어깨가 다 아플 지경이죠. 불과 지난주까지만 해도 얇은 모지 코트를 다 풀어헤치고 다녔는데 지금은 롱패딩을 머리까지 뒤집어 쓰고 다녀야 할 만큼 바람이 매섭네요. 흑역사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니 없었던 일로 치거나 잊고 싶을 만큼 부끄러운 과거라고 정의되어 있던데, 그렇다면 지난 방송 때 제가 했던 날씨 얘기가 저에게는 흑역사가 되겠네요. 없던 일로 치고 싶습니다. 요즘 너무 춥습니다. 얼마 전 기말고사가 끝나고 딸아이의 초등학교 때 친구들이 집에 놀러 왔었는데요. 슬쩍 보니 초등학교 졸업 앨범을 함께 보고 있더라고요. 아마도 서로의 학교 친구들 얘기를 하다 보니 걔가 누군데? 걔 몰라? 우리 초등학교 나왔잖아. 이런 얘기를 하면서 사진을 찾아보고 있었겠죠? 그 모습을 보니 문득 제 인생 최초의 흑역사가 떠오르더라고요. 바로 제 초등학교 졸업 앨범이요. 그때는 지금처럼 사진사님께서 학교로 와주신 게 아니라 학생들이 줄지어 근처 사진관으로 가서 졸업 앨범을 찍었었는데요. 제가 경직된 얼굴로 카메라 앞에 앉아 있으니 사진사님께서 좀 웃어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저는 웃으면 사진빨이 잘 안 받아요 하면서 살짝 웃었는데 그때 찰칵 찍어버리신 거예요. 뭔가 굉장히 찜찜했지만 차례를 기다리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 다시 찍어달라고 할 용기도 없어서 그냥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나중에 앨범 받고 정말 그 사진관 가서 진상 부리면서 누워버리고 싶었답니다. 시선은 카메라가 아닌 위쪽을 향해 있고 아저씨랑 대화 중이었으니까요. 또 입은 웃는 것도 아니고 안 웃는 것도 아닌 어정쩡한 상태로 어중간하게 벌어져 있고 그야말로 총체적 난국이었어요. 나름 도도한 이미지로 학교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이 멍청해 보이는 사진을 친구들 모두가 볼 걸 생각하니 딱 울고 싶더라고요. 얼마 전 크리스마스 카드를 건넸던 옆반의 그 아이도 이걸 보겠지? 친구들과 함께 내 사진을 보면서 웃으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들로 밤에 잠이 안 올 지경이었답니다. 자, 저의 흑역사 하나 내놨으니 여러분들도 좀 풀어봐 주세요. 내 인생의 흑역사 썰 노래 듣고 와서 같이 얘기해 볼까요? 흑역사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곡이죠? 솔리드의 천생연분.
솔리드의 천생연분 듣고 오셨어요. 어깨춤이 절로 나오는 멜로디죠. 하지만 이 노래가 큰 인기를 얻은 이유는 신나는 멜로디도 멜로디지만 그보다 가사가 정말 재미있기 때문이에요.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정말 예쁜 여자가 있다고 하니 한번 만나라도 보겠다는 생각으로 소개팅에 나가기로 했고 나름대로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소개팅 장소에 나갔는데 글쎄 그 자리에 본인의 여자친구가 딱 하고 나타난 거예요. 결국 서로 용서하고 잘 해보기로 했답니다. 심지어 마지막에는 너를 사랑해 영원히 막 이래요. 서로의 흑역사를 눈 감아주기로 하고 그 와중에 사랑 고백까지 하는 귀여운 연인의 이야기. 정말 위트 있는 가사죠. 게다가 랩도 귀에 딱 붙고 입에 착 감겨서 노래방에서 분위기 띄울 때 제격인 곡이랍니다. 아마 지금 40대 정도 되신 분들, 특히 남자분들은 노래방에서 이 노래 수없이 부르셨을 거예요. 뭐 부를까 고민하면서 노래방 책 뒤적이던 친구, 메시지 확인하느라 휴대폰 보고 있던 친구들 모두를 불러일으킬 노래라고 단언합니다. 이 노래 들으니까 또 갑자기 잠자고 있던 노래방 예찬론자의 세포가 막 깨어나려고 하네요. 제가 스트레스에 굴복당하지 않고 늘 밝게 살 수 있는 원동력 중에 하나,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스트레스 푸는 방법 중에 하나가 노래방 가서 2-3시간씩 소리 빽빽 질러가며 노래하는 건데요. 아무래도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그럴 여력이 없을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몇 년 전에는 오락실 안에 있는 코인 노래 박스를 집에 사다 놓는 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한 적도 있답니다. 그건 좀 너무 많이 갔다 싶어서 참았습니다. 잘했죠? 제가 또 90년대 노래 하나에 흥분해서 새길로 빠져버렸네요. 죄송합니다. 탈선했던 기차 복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의 물음표 얼른 시작할게요. 느그님의 사연부터 읽어드릴게요. 고등학교 때였습니다. 저희 엄마는 형제 자매가 많으신데 그중 이모 3분, 그러니까 엄마의 언니들이 놀러 오셔서 함께 맥주를 드시고 계셨고 이제 고등학생인데 너도 한잔 하라면서 저에게 따라주셨습니다. 엄마는 무슨 고딩이에게 술이냐고 하셨지만 이모들은 어른이랑 먹는 건 괜찮다고 하셨고 저는 조심스럽게 받아서 홀짝홀짝 마시다 보니 기분이 좋아져서 어느 순간 말이 많아졌습니다. 엄마는 간만에 아들이 말도 많고 애교도 부리니까 아들이랑 술 마실만 하다며 웃으셨고요. 그러다 어느 순간 필름이 끊겼고 자고 일어나니 아침이었는데 화장실에 가려고 나오니 이모들이 다들 저를 보고 비실비실 웃으시는 거였습니다. 뭔가 낌새가 이상하다 생각하며 화장실에 갔는데 제 뒤에서 막 박장대소를 하시고 그리고는 점심을 먹으면서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젯밤 이모들이 우리 조카 어릴 때는 내가 목욕도 시켜주고 그랬는데 이제 우리 땡땡이 더 못 보겠네 하면서 농담을 하셨고 옆에서 해롱거리던 제가 갑자기 일어나더니 왜 못 봐요? 그냥 보세요 하면서 바지와 속옷을 발목까지 내리고 저의 소중한 그 부분을 오픈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뒤돌아서 엉덩이도 보여줬다는군요. 순간 수치심에 미칠 것 같더라고요. 방으로 도망가 문을 잠그고 결국 이모들 가실 때 배웅도 못했습니다. 엄마 얼굴도 차마 못 보겠더라고요. 그로부터 몇 년 후 제가 대학에 입학해서 MT에 간다고 하니까 막내 이모께 전화가 왔습니다. 땡땡아, 니 술 많이 먹고 여자애들 앞에서 바지 내리고 그러면 안 된대. 그땐 정말 이모들이 저보고 놀릴 때마다 너무나 굴욕적이었는데 지금은 같이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는 추억이 되었네요. 와, 첫 번째 사연부터 완전 역대급인데요. 그나마 어릴 때 가까이 지냈던 이모님들만 계셨던 걸 다행으로 여겨야 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막 사촌 여동생들 있고 막 외숙모 계시고 막 그랬다면 생각하고 싶지도 않네요. 처음부터 너무 센 사연을 읽고 나니까 숨 좀 돌려야 할 것 같아요. 이모님들은 안 잊어주시더라도 느그님 본인만큼은 잊으실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선곡해봤습니다. 김광석과 정인이 함께 부릅니다. 잊어야 한다는 마음으로.
천정을 보니 눈앞에 글썽이는 너의 모습 잊으려 돌아 누운 내 눈가에 말없이 흐르는 이슬방울들 지나간 시간은 추억 속에 묻히면 그만인 것을 나는 왜 이렇게 긴 밤을 또 잊지 못해 세울까 장틈에 기다리던 새벽이 오면 어제보다 커진 내 방 안에 하얗게 밝아온 유리창에 썼다 지운다 널 사랑해 밤하늘에 빛나는 수많은 별들 저마다 아름답지만 내 맘속에 빛나는 별 하나 오직 너만 있을 뿐이야 장틈에 기다리던 새벽이 오면 어제보다 커진 내 방 안에 하얗게 밝아온 유리창에 썼다 지운다 널 사랑해 하얗게 밝아온 유리창에 썼다 지운다 널 사랑해 이 곡은 고 김광석님의 20주기 추모 앨범 김광석 다시에 수록된 곡인데요. 아날로그 릴 테이프에 녹음되어 있던 김광석님의 보컬 트랙을 복원해서 정인님의 목소리를 덧입혀 만들어진 곡이라고 합니다. 디지털 방식으로 녹음된 정인님의 보컬과 질감 차이가 커서 이를 동시대 느낌으로 만들기 위해 오랜 기간 공들여 후반 작업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지 마치 함께 부른 것처럼 너무나 자연스럽고 아름다운 소리가 만들어진 것 같아요. 특히나 남녀 보컬 간의 음역대 차이를 이렇게 자연스럽게 편곡하고 믹싱한 게 저는 너무나 대단하다고 생각돼요. 이런 게 가능한 현대의 기술이 참으로 감사하고요. 드근님 사연도 읽어드릴게요. 아직도 이불킥하는 흑역사가 많기는 하지만 그 중에서도 저는 사진이요. 어떤 분들은 어릴 때 사진 보면 화장빨, 조명빨, 필터빨, 아무것도 못 받은 리얼 생얼 정말 못 봐주겠다고 하시던데 저는 오히려 반대네요. 나름대로 한껏 꾸미고 찍은 사진들인데 지금 보면 생얼만도 못해요. 왜 저러고 다녔을까 싶어요. 공감합니다. 하지만 그건 우리들만의 잘못은 아니에요. 이 눈두덩에 이 다양한 톤의 갈색 그 섀도우를 처발처발한 후 또 두꺼운 아이라인하고 짙은 마스카라로 마무리를 하고 입술에는 원래 입술 라인보다 두꺼운 갈색 립스틱을 짙게 바른 김희선, 이영애, 김혜수님 등이 얼마나 예뻤다고요. 그분들은 지금 봐도 예쁘던데
우리의 그 시절 사진은 왜 그렇게 촌스러운 걸까요? 그보다 더 눈뜨고 볼 수 없는 건 새빨간 립스틱을 바르고 찍은 사진이에요. 어울리지도 않는 새빨간 립스틱을 유행이랍시고 바르고 찍은 사진은 정말 그것도 다 추억이다 생각하고 앨범에 그대로 두긴 했는데요. 제 사진인데도 볼 때마다 그냥 깜짝깜짝 놀랍니다. 그 밖에 알바할 때, 직장에서, 막내 사원일 때 일들을 적어주신 분들도 많았어요. 르무님께서는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주문받는 언니들이 예뻐 보여서 아르바이트에 지원했는데 막상 저는 구석에서 그릇 정리만 해야 해서 너무 속상했어요. 그릇도 정말 무거워서 팔도 아팠고요. 가뜩이나 키도 큰 제가 허우적대고 있으니까 지나가다가 부딪힐 뻔한 손님께서 절 흘겨보면서 한마디 하셨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냥 고객님 죄송합니다 하고 지나가면 될 일이었는데 아직 어렸던 저는 뭐가 그렇게 서글펐는지 주방에 그릇 가져다 주고 나와서 엉엉 울었습니다. 네, 사실 사회생활 하다 보면 그보다 더 힘든 일도 많은데 어릴 때는 경험이 적으니까 사소한 게 정말 크게 다가오죠. 저는 컴퓨터 프로그래머로 일을 했었는데요. 철야 작업을 하다가 순간의 실수로 데이터베이스를 날려먹은 적이 있었어요. 순간 그냥 돈골이 서늘해져가지고 바들바들 떨고 있는데 저보다 나이가 한참 많으신 팀장님께서 슬며시 웃으시면서 괜찮아, 복구하면 되지 라고 말씀해 주셔서 놀랐던 기억이 나요. 이게 바로 연륜이라는 거구나 싶었어요. 노래 한 곡 더 듣고 다음 코너 갈게요. 내 용돈은 내가 벌어보겠다며 야심차게 알바 전선에 뛰어들었다가 르무님처럼 속상한 일 겪으시는 분들 혹시 계시다면 이 노래 들어보세요. 가만히 듣고 있으면 위로가 되는 곡이랍니다. 자우림의 샤이닝. 지금이 아닌 언젠가 여기가 아닌 어딘가 나를 받아줄 그곳이 있을까 가난한 나의 영혼을 숨기려 하지 않아도 나를 안아줄 사람이 있을까 목마른 가슴 위로 태어나오르네 내게도 날개가
곳이 있을까? 자줏빛 비가 내리는 숲이라는 뜻의 자우림. 대한민국 최장수 혼성 3인조 록밴드죠. 아일랜드 가수 엔야의 매력적인 목소리를 좋아하던 사람들이 워낙 많았던지라 데뷔 초기엔 보컬 김유나님의 음색과 창법을 두고 비판하는 이들도 있었는데요. 자우림이라는 밴드 자체의 실력과 매력으로 그 비판들을 뛰어넘은 것은 물론 지금은 거의 독보적이라 할 수 있을 만한 인지도를 가진 장수 밴드 그룹이 되었죠. 저는 아주 오래전에 저의 그러니까 구남친께서 남대문에 갔다가 김유나님을 봤다면서 너무 예쁘고 빛이 나고 후광이 장난이 아니라고 한참 동안 극찬을 해서 한동안 김유나님을 별로 안 좋아했었답니다. 뭐 보다 보니 사실 그 말이 사실이기도 하고 또 워낙 노래를 잘하셔서 뭐 지금은 좋아하긴 하지만요. 자, 이제 그럼 두 번째 코너 호밀밭의 파수꾼 시작할게요. 우리 청소년 여러분들의 길지 않은 인생에서 지우고 싶은 흑역사를 꼽는다면 뭐가 있으실까요? 여러분들은 아직 잘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우리 엄마 아빠들은 여러분들의 웃는 모습, 자는 모습은 물론 우는 모습, 땡깡 부리는 모습, 심지어 응가하는 모습까지 너무 예쁘고 사랑스럽습니다. 저도 아마 대여섯 살 때쯤 방바닥에 앉아서 입을 크게 벌리고 앙 하고 우는 사진을 한 장 갖고 있는데요. 어릴 때는 그저 제 3자의 시선으로 보다가 어느 날 문득 엄마께 여쭤봤어요. 근데 이 사진은 누가 찍었어? 하고요. 글쎄, 뭐 아빠 아니면 엄마가 찍었겠지? 라고 하시길래 아니, 애가 우는데 달래주지도 않고 사진을 찍고 있었어? 했더니 귀엽잖아 이러셨답니다. 그런데 아이를 낳고 보니 제가 그러고 있더라고요. 우는 것조차 귀여워서 막 사진을 찍고 동영상을 찍습니다. 엄마인 제 입장에선 우리가 디지털의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저희 큰아이가 카메라를 들이대면 꼭 먼저 조건을 답니다. 아빠한테 보내주지 마, 보여주기만 해 라고요. 이유인즉슨 아이 아빠가 아이가 어릴 때 노래하고 춤추며 재롱 부리던 영상을 그때만 해도 지금처럼 유튜브가 이렇게 대중화되지 않았던 시절이에요. 기록 보관용으로 업로드를 해두곤 했었는데요. 언제라도 찾아볼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요. 그 아빠의 채널을 몇몇 친구들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초등학교 졸업식 영상을 업로드해 두었었는데 우연히 학교 이름을 검색하다가 얻어 걸렸다는 거죠. 물론 아직은 그게 저희 아이 아빠가 올린 영상이라는 걸 모르고 있지만 게시자의 이름을 클릭하면 그 사람이 올린 다른 영상을 볼 수 있으니 자신의 흑역사가 만천하에 알려지는 건 시간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보면 좀 어때? 너무 귀엽잖아 라고 했더니 그거야 엄마 아빠의 시선에서 그렇고 그 중에선 진짜 현재 자신의 모습과는 매치되지 않는 영상들이 많다면서 이미 올린 거야 어쩔 수 없지만 거기에 더 이상 추가는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답니다. 저희 아이 입장에선 그 영상들이 인생 최대의 흑역사인가 봅니다. 자, 이제 청소년 여러분들의 사연을 좀 읽어드릴까 하는데요. 제가 놀란 건 청소년 여러분들의 사연 중에 가장 많았던 게 바로 소설을 쓴 경험이라는 거예요. PC통신을 한참 하던 시절, 또 그 이후에 다음이나 네이버 카페가 흥하기 시작했던 시절에 팬픽이나 인터넷 소설 등을 써서 공유하는 게시판들이 많았다는 건 저도 알고 있었는데요. 그게 이렇게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지는 몰랐네요. 본인이 어릴 때 썼던 로맨스 소설 같은 걸 다시 보다 보면 혼자 있어도 얼굴이 화끈거린다며 진심 이불킥하게 된다고 해요. 신기하고 재밌네요. 다들 짧게 답을 주셔서 이름 초성 없이 사연만 쭉 읽어볼게요. 단어는 제가 알아서 좀 순화를 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 사탕을 깨물어도 입 안이니까 소리가 안 날 거라고 생각하고 수업 시간에 오도독거리면서 먹었는데 수업 끝나고 나서 친구가 말해주네요. 다 들렸다고.
아, 교실 착각해서 다른 반에 들어갔다. 여러분, 중2병은 중2 때 오는 게 축복입니다. 이어폰 끼고 노래에 맞춰 둠칫둠칫 리듬 타고 있었는데 엄마가 문 벌컥 열고 들어오심. 아, 창피해. 엄마는 이 시간에 뭔 프린트를 하고 그러실까요? 구글링을 하는데 제가 그린 짤이 나왔어요. 뭐 막 되게 못 그린 건 아니지만 어째 이래 창피할까요? 학교에서 자다가 제 코 고는 소리에 깼어요. 난 초등학교 때 내가 대통령이 될 줄 알았다. 중학교 때까지는 뭐 하버드는 아니어도 스카이 중 하나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거라고 믿었었다. 컴퓨터 실습 시간에 잠깐 시간 남아서 놀아도 된다기에 맨 뒷자리에 앉아서 블로그에 소설 쓰고 있었는데 뒤에서 쌤이 보고 계셨음. 아, 쌤, 보면 본다고 말씀을 해주시지 왜 조용히 계시는 거예요? 엄마한테 남사친이랑 연애 상담한 쪽지 들켰어요. 그때 진짜 무슨 생각이었는지. 걔 없으면 못 버틴다는 둥, 어제도 울었다는 둥 별소리를 다 써놨었거든요. 엄마가 감정이입해서 무슨 드라마 대본 마냥 아빠한테 읽어주면서 박장대소를 하시는데 전 엄마가 연기에 그렇게 소질이 있으신지 처음 알았네요. 마지막 사연 주신 분 어머니 정말 유쾌한 분이시네요. 부모님께 큰 웃음 드린 거 칭찬합니다. 몇몇 쓸데없이 기억력이 좋은 사람들 빼고는 대부분 남의 흑역사 그런 거 금방 잊어버립니다. 그냥 부끄러움은 나 혼자만의 것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냥 다 잊어버리자고요. 월드컵 열기가 한창인 요즘이죠. 너무나 멋지게 월드컵 개막식을 장식한 정국의 목소리로 듣습니다. Dreamers. Look who we are. We are the dreamers. We make it happen. Guess we believe it. Look who we are. We are the dreamers. We make it happen. 'Cause we can see it. It's to the ones that keep the passion. Respect. Oh yeah. It's to the ones that can imagine. Respect. Oh yeah. Gather round now, look at me. Respect and love the only way. If you wanna come, come with me. The door is open every day. This 1 + 2 rendezvous, all invited. This what we do, how we do. Look who we are. We are the dreamers. We make it happen. Guess we believe it. Look who we are. We are the dreamers. We make it happen. 'Cause we can see it. It's to the ones that keep the passion. Respect. Oh yeah. It's to the ones that can imagine. Respect. Oh yeah.
이제 마지막 코너 우리가 있음을 기억해예요. 전국이 부른 월드컵 공식 주제가도 들었겠다. 이번 코너에서는 월드컵 얘기 좀 해볼까요? 제가 어렸을 때 학교 친구가 무슨 기념품 같은 걸 들고 와서 반 아이들에게 나눠준 적이 있었는데요. 그 친구 아빠가 2002년 월드컵 준비위원회라고 하셨던 것 같아요. 그땐 어릴 때고 축구에 별로 관심도 없어서 그냥 그런가 보다 했었는데 몇 년 후에 2002년 월드컵 그 축제 현장을 맞이하고 보니 그때가 생각나더라고요. 그 친구의 아빠의 노력도 요 안에 포함되어 있겠구나 하고요. 그 이후 월드컵 때마다 우리는 늘 생각하죠. 2002년에 느낀 희열을 다시 한번 느껴보고 싶다고요. 그땐 솔직히 거의 뭐 전 국민이 좀 미쳐 있었잖아요. 자동차 클락션을 빰빰빰빰빰 이렇게 울리면 지나가던 차가 또 똑같은 박자로 답해주기도 하고요. 우리나라처럼 클락션 울리는 걸 엄청나게 조심하는 나라에서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그거 아세요? 월드컵이나 올림픽 같이 중계권을 사서 중계하는 경기들은 외국에서 볼 수 없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제가 잠시 외국에 거주할 때 저희도 함께 경기가 보고 싶어서 그 인터넷으로 공영방송 사이트에 들어가서 온에어 버튼을 누르면 그런 안내문이 뜨면서 재생이 안 되더라고요. 여기저기 다른 사이트도 들어가 보고 IP 우회하는 방법도 찾아보고 아무튼 각고의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공하지 못했어요. 물론 그 나라의 방송이 나오는 TV를 켜면 중계를 할 때도 있긴 한데요. TV 중계는 자국민의 관심사에 초점을 맞춰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원하는 중계를 안 해주는 경우도 많았어요. 한 번은 정말로 놓치고 싶지 않은 축구 경기가 있어서 저희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한국에 있는 저희 오빠의 컴퓨터와 저희 집 컴퓨터를 원격으로 연결한 다음에 오빠 컴퓨터에 그 공영방송의 중계를 틀어달라고 했어요. 시차 때문에 한국 시간으로 굉장히 늦은 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군말 없이 컴퓨터를 연결해준 오빠가 다 해주고 나서 피식 웃으면서 한마디 하더라고요. 꼭 이렇게까지 봐야 해? 고마워. 꼭 이렇게까지 봐야 돼. 라고 대답해줬답니다. 며칠 전 해외에 살면서 이번 월드컵 한국 경기를 실시간으로 못 보고 있어서 너무 안타깝다는 누군가의 글을 보고 문득 생각이 나서 제가 살았던 곳에 아직 살고 있는 지인께 물어봤더니 다행히 그곳은 이번 월드컵 경기를 현지 방송에서 모든 경기 중계를 해준다고 하네요. 막상 그 나라는 본선 진출을 못했지만 중계권을 샀나 보다며 기뻐하고 계십니다. 축하드립니다. 오늘 내 인생의 흑역사에 대해 얘기해 봤는데요. 뭐니 해도 가장 낯뜨거운 흑역사는 밤에 쓴 글이 아닐까 싶습니다. 밤에 쓴 편지, 갑자기 생각나서 끄적인 소설이나 시, 또는 나 혼자 볼 건데 뭐 어때 하는 마음으로 쓴 일기. 아침에 일어나서 읽어보면 말 그대로 당장 찢어버리고 싶어지죠. 전 그래서 어릴 때 밤에 편지를 쓰게 되면 봉투를 봉하지 않았어요. 아침에 일단 자체 검열을 한 후 오글거리지 않는 경우에만 그 편지는 생명을 지속할 수 있게 되죠. 이메일이 익숙한 세대에선 서둘러 발송 취소를 할 것이고 요즘 친구들은 숫자 1이 사라지지 않았다면 얼른 삭제를 하겠죠. 세대마다 다른 흑역사 취소법도 참 재미있네요. 그런데요, 얼마 전 한참 만에 만난 어릴 때 친구들하고 얘기를 나누다 보니 가장 신나는 이야깃거리가 또 그 흑역사 썰이었답니다. 흑역사는 지우고 싶은 과거가 아니라 간직하고 싶은 추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우리 얼마 남지 않은 2022년 기억에 남을 만한 흑역사 하나 만들고 마무리하는 건 어떨까요?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칠게요. 여러분들 평범하지만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래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여러분 편지를 쓰세요. 2022년이 얼마 남지 않았답니다.